2022년 2월 우크라이나를 전격 침공해 국제적으로 비난을 받고 있는 러시아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은 동년 9월 27일 미국인 에드워드 스노든에게 러시아 시민권을 부여했다. 스노든은 2013년 6월 미국 국가안보국이 무차별적으로 개인정보를 수집했다는 비밀 정보가 담긴 문서를 폭로한 내부 고발자다. 이른바 미국의 배신자를 러시아 애국 시민으로 받아들인 셈이다. 우리나라에서도 윤석열 정부의 각종 은밀한 정보, 예를 들면 대통령 취임식 초청자 명단, 대통령실 근무자 명단, 주석, 선물 대상자 명단 등이 외부로 흘러나와 정쟁의 씨앗으로 자리매김했다. 내부 고발에 대한 일반인의 관심이 뜨거워진 이유다. 이들 정보는 대통령의 최측근이나 관련 업무를 담당한 내부인이 아니면 알기 어렵다. 국가정보전략연구소 이하 국정연은 오랜 기간 동안 국내외 내부 고발 사건에 관한 연구를 진행했으며 내부 고발과 윤리 경영이라는 성과물을 세상에 내놓았다. 책 출간과 다양한 강연 활동을 추진하며 내부 고발 관련 자료를 입수 및 분석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국내에서 내부 고발 관련 최고의 전문 지식과 전문가를 보유했다고 자부하는 국정연이 공정사회 구현을 기치고 내걸고 있는 공정뉴스와 공동으로 내부 고발 기획 시리즈를 시작했다. 기획 시리즈의 제목은 내부 고발과 경영혁신이며 내부 고발의 긍정적인 기제를 잘 활용하면 100년 기업으로 가는 지름길이라는 점을 강조하기 위해 정했다. 배신자로 비난받지만 정의로운 사람 인식도 강해. 내부 고발은 조직 또는 조직 내부 구성원이 불법, 비윤리적, 공공이익에 반하는 행위 등에 대한 정보를 조직 내부나 외부에 신고 및 공개하는 행위로 정의된다. 내부 고발의 가장 대표적인 사례는 1972년 미국 닉슨 대통령의 사임을 몰고 온 워터게이트 사건이다. 당시 워싱턴 포스트 밥 우드워드 기자에게 FBI의 내부 수사 정보를 제공한 사람의 암호명이 내부 고발자를 의미하는 딥스로트였다. 내부 고발자는 동서양을 막론하고 조직과 상급자를 배신한 사람이라는 평가를 받는다. 특히 한국이 속한 동양에서는 배신 행위와 더불어 위계질서 파괴자라는 멍해를 씌운다. 서양은 일반적으로 용기가 있는 사람 혹은 정의를 실천하는 사람이라며 추앙하지만 반드시 그러한 것은 아니다. 닉슨 대통령을 낙마시켜 백악관을 무너뜨린 사나이라는 영화의 실제 모델인 마크 펠트. FBI 부국장도 내부 고발을 한 지 33년이 지나서야 스스로 신분을 밝혔을 정도다. 한국에서 내부 고발은 1990년 5월 감사원 이문옥 감사관이 공무상 기밀 누설 혐의로 구속되면서 학문적 논의가 본격화됐다. 그해 10월 윤석양 이병이 국군보안사령부의 민간인 사찰을 고발했고 1992년 3월 이지문 중위가 군 부재자 투표의 부정행위에 대해 양심선언을 단행했다. 1990년대 들어 권위주의 정부의 붕괴로 사회 전반의 민주화가 진전되면서 공공기관뿐만 아니라 민간 부문인 기업, 학교 각종 단체에서도 내부 고발이 활성화되기 시작했다. 삼성그룹의 불법 비자금 문제를 공개한 김용철 변호사, 두산그룹의 소위 말하는 형제의 난 이후 오너 일가의 비리를 검찰에 고발한 박용호 전 회장 등이 대표적이다. MZ세대의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에 대한 열망 분출. 전 세계적으로 1980년대 초반부터 2000년대 초까지 출생한 M밀레니엄 세대와 1990년대 중반부터 2000년대 초반까지 출생한 Z세대를 통칭하는 MZ세대가 사회의 주류층으로 자리매김하면서 사회 전반에 걸쳐 다양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MZ세대는 기성세대와 달리 자신의 삶을 중시하면서도 사회정의 공정 등과 같은 화두에 깊은 관심을 갖고 있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빈부격차가 확대되면서 2011년 미국에서 발생한 월가를 점령한 시위도 금융기관이 부도덕성을 질타했다. 우리나라에서도 2008년 광우병 소고기 수입 반대 촛불 시위, 2016년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 시위 등도 청년층의 동참으로 공권력이 통제할 수 없을 정도로 격화됐었다. 공정한 사회를 만들라는 시대적 소명을 안고 출범한 문재인 정부도 불공정과 특혜 의혹으로 얼룩지며 정권이 붕괴됐다. 출범한 지 100일도 되지 않아 국정 지지율이 20%대로 추락해 회복되지 못하고 있는 윤석열 정부도 반칙과 특권을 앞세워 2040대 청년층의 지지를 잃었기 때문이다.
이른바 정치권에서 즐겨 말하는 콘크리트. 지지층이라는 용어도 공정과 상식에 기반하지 않으면 유지될 수 없다는 것이 증명됐다. 대기업에서는 신성 불가침으로 여겨지던 오너의 권위에 도전하는 사례가 점점 늘어나고 있다. 신의 직장으로 불리는 공기업에서조차도 신분상 불이익을 감내하고 조직의 비위를 고발하려는 구성원이 나타나고 있다. 세대와 지역을 불문하고 부의 불균형으로 초래된 양극화가 확대되면서 불의를 용서하지 않고 공정한 사회를 부르짖는 국민의 목소리가 점점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부정한 축제와 어떠한 유형의 특권도 용납하지 않으려는 사회 분위기도 내부 고발을 활성화시키는 원동력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사회 변화를 감안하면 내부 고발을 경시하는 리더와 조직은 기후변화를 저항하다가 멸종한 공룡의 전철을 밟을 가능성이 높다. 국내 최고 기업인 삼성그룹은 100년 기업을 표방하며 스웨덴 발렌베리 가문을 열심히 연구했지만 정작 핵심인 노블리스 오블리주를 실천하지 않아 오너 위기를 반복해 경험하고 있다. 다른 대기업과 중소벤처기업, 민간조직, 정부기관의 상황은 삼성그룹에 비하면 더 열악하다. 국정연과 MIN 뉴스가 내부 고발과 경영혁신이라는 주제를 사회 아젠다로 내세우며 논의를 시작한 것도 이러한 사회 상황을 고려했기 때문이다. 독자 여러분도 조직과 사회 전반에 걸친 부조리를 고발해 공정하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건설하려는 캠페인에 동참하길 기대한다.